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테라사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7일 담보 연장 공시가 있었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인데, 자, 일단 악재죠 이건. 자, 오래된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최대 주주가 자금 조달이 어려울 때 받는 대출 계약이고요. 적정 담보 비율 미만으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땐 반대 매매가 또 나온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에서 주가를 견인하지 못하고 폭락하게 되면 추가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더 폭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테라사이언스는 이전에 한번 겪었던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최대 주주 변경이 잦은 기업은 재무 상태가 부실하다라는 반증이고 관리 종목 지정이나 상장 폐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담보권을 실행하게 되면 담보 제공 주식 전부 및 일부가 반대 매매되거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서 최대 주주가 변경될 수 있다고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것이지만 공시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다가올 리스크를 파악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2024년 2월 29일 금일 나온 공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 공시인데, 자, 앞으로 상패 규정이 강화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3월에 있을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부실기업 속출이 예정되어 있고요. 자, 환기 종목 테라사이언스는 일전에 반기검토 의견 비적정으로 부실기업에 해당합니다. 3월에 감사보고서에서 또 한 번 비적정을 받게 되면 상장 폐지 사유로 매매 정지 또는 상장 폐지의 리스크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보링크의 주식을 처분해서 자본을 마련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보시면 처분 목적도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상패를 피하려는 움직임은 좋으나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 작전의 매개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보링크는 CCS 관련해서 초전도체 쪽에 발을 걸치고 있는 테라사이언스의 자회사죠. 그러나 초전도체도 CCS도 이전 리튬 연호처럼 테라사이언스에게는 작전의 도구일 뿐 실체가 나타날 재료가 아닙니다. 초전도체가 실체가 나타날 재료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3월 4일 퀀텀에너지 연구소의 APS 학술대회에서 초전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CCS나 다보링크, 테라사이언스에게는 긍정적인 시너지를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타 종목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CCS는 퀀텀과 대립관계이며 초전도체 화학식이 다르기 때문이고 특허를 공동으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톡방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환기 종목입니다. 상당히 리스크가 큰 상태라는 거죠. 자, 다보링크가 CCS에 투자한 것의 의미는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들의 주머니를 또 한번 털겠다는 심보입니다. 이미 알만한 사람은 절대 투자하지 않는 종목이 테라사이언스, 웰바이오텍, 하이드로리튬, EM+, EV 첨단 소재. 자, 이들의 공통점은 뒤에 쩐주에 대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근거는 CDS홀딩스와 지소연 대표죠. 그리고 이제는 다보링크. 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상장이 유지됨으로 인해서 작전은 여전히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있는 리스크는 여기서 또 작전으로 법의 테두리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의혹이 제기된다면 환기 종목이 아닌 거래정지나 상장 폐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테라사이언스의 재료인 신한리튬. 신한리튬도 단 한 건의 이윤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초전도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더군다나 퀀텀에너지 연구소나 CCS나 상온상합 초전도체라는 검증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학계에서도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3월 4일에 퀀텀에너지 연구소의 이석배 교수, 김현탁 교수가 직접 시연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건데,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벌써부터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작전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3월 4일에 국내 초전도체 화제의 중심인 이석배 교수, 김현탁 교수가 직접 검증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식시장의 핵심 테마가 초전도체로 되면서 관련도 없는 초전도체로 주가를 끌어올려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지급받고
전환사채를 통해서 주식으로 갚아 피눈물은 이제 개인들의 몫으로 남겨두려는 계획입니다. 얄팍한 수에 당하지 않으려면 단기 관점에서 방망이 짧게 쥐고 지분 가치를 올리기 위한 개수작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주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연적입니다. 최근 커뮤니티 같은 곳을 보면 다보링크에 투자해서 이익이 꽤나 크니까 상패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글에 공감이 좀 많던데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죠.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나 기업 경영을 위해 벌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뒤에 있는 쩐주들을 배불려주기 위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작전이고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을 위해서인 겁니다. 기업을 믿고 투자한다면 여러분에게 안겨줄 건 피눈물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때 매도 타점을 잡아야만 살아남습니다. 다보링크의 이윤이 왜 여러분에게도 전파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테라사이언스가 신한 리튬으로 까불던 때 기업과 쩐주들이 여러분에게 안겨준 것은 환기 종목이라는 리스크와 내려간 지분 가치를 안겨줬을 뿐입니다. 대여를 낳기 위해 낚싯바늘에 미끼를 꿰는 것을 먹이를 준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개인 투자자는 작전에 이용당할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방망이를 짧게 쥐고 작전을 역으로 이용해 단기 관점에서 매도 타점을 잡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보링크와 아센디어가 CCS에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전환사채로 지원을 했고요. 각각 규모는 45억, 20억입니다. CCS에 간접적으로 전환사채를 통한 투자 지원을 함으로써 다보링크가 CCS 관련주가 됐습니다. 그 다보링크의 최대 주주인 테라사이언스도 초전도체로 묶는 그림인데 CCS 자체도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공을 가로채려는 것이기 때문에 작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다보링크처럼 자금 지원을 자처하는 투자자들이 작전 세력들이기 때문에 초전도체 재료 자체가 작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APS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초전도체 후보물질 PC4소스. 이것의 결과가 좋다라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관련주인 신성델타테크, 파워로직스 등등이 상승하는 거지 퀀텀과 대립구도를 갖고 있는 CCS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잘 모르는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초전도체의 성공은 CCS의 성공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놓은 것이죠. 퀀텀이 성공할 시에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특허의 우위도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가져가기 때문에 CCS는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퀀텀과 CCS의 화학식도 각자 다르고요. 그리고 최근 세계 1위 리튬 기업인 미국의 앨버말이 리튬 가격 하락은 이제 멈출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뉴스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테라사이언스도 상한가에 직행을 했었죠. 리튬의 가격 하락은 멈출 수 있습니다.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테라사이언스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리튬 사업부에는 매출이 전혀 없는데요. 작전의 도구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영향을 받았다. 그렇다는 것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겠다는 거죠. 신한 리튬이 다시 재료로 부각되게끔 주가의 상승을 연출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이용당한 투자자들은 이미 쓴맛을 봤을 거고요. 다보링크의 초전도체 사업도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절대 안심하고 투자할 종목이 아니고요. 작전을 위한 상승이 나왔을 때 단기 관점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계속 거듭 강조를 드렸지만 환기 종목이라는 겁니다. 환기 종목은 관리 종목 또는 상패 우려가 있는 부실 위험 징후 기업으로 지정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매수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들어온다? 믿깁니다. 누가 이런 리스크 큰 종목에 대량 규모의 투자를 하겠습니까? 애초에 이 환기 종목이라는 자체가 신규 매수세를 줄여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제재이자 신호입니다. 건전한 매수세는 들어오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기존 보유주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매수하는 거나 단타, 스캘핑 등의 매수세, 그리고 작전을 위한 매수세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도 테라사이언스를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고 리튬 값의 상승 뉴스를 낸 뒤에 약간의 거래를 동반해서 2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3거래일째부터는 고스란히 내다 팔았습니다. 더 많은 거래를 동반해서.
자, 매동을 봤을 때도 이 현상이 있던 날 외인의 매수세가 돋보입니다. 상한가의 주체는 외인이었죠. 자, 그리고 하락의 주체도 외인이었습니다. 테라사이언스의 주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외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초전도체 관련 뉴스와 리튬 값의 상승 전망 재료가 이틀 만에 끝났다는 자체가 테라사이언스와 큰 연관이 없다. 시장의 평가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전도체 사업이나 리튬 가격 상승 예정 뉴스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 뉴스를 도구로 활용한 근거가 차트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죠. 이 종목은 작전의 근거가 명확하고 부실기업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테라사이언스는 작전의 매개체일 뿐 정상적인 기업은 아닙니다. 자, 그럼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전주기 때문에 여전히 호재가 아닌 것을 호재로 둔갑시킬 겁니다. 자, 3월 4일은 초전도체 상승의 시발점이었던 퀀텀에너지연구소의 APS 학술대회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초전도체 테마가 시장의 중심이 되는 시점이고요. 또 작년 리튬 가격 80% 이상이 하락했고 앨범 아래 발언처럼 하락이 멈추고 반등을 시작한다면 리튬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매출, 작전과는 별개로 주가 상승을 다시 한번 연출할 겁니다. 자, 이 뉴스를 보시면 신한 리튬 관계자는 회사의 보안 등 여러 여건상 상세히 발표하지 못하지만 조만간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자, 매출은 평생 없을 수 있어도 일정 따위는 발표할 수 있죠. 무언가 할 계획이다. 이전부터 테라사이언스는 이런 식으로 연명을 해왔기 때문에 일정은 발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전환사채 등의 투자자들의 수익을 위해서 동시에 주가의 상승을 연출할 텐데 여기에서 방망이 짧게 지고 단기관점에서 분할로 대응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테라사이언스가 시총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기도 하고요. 자, 뉴스는 작전이겠지만 매도 타점에 대한 힌트가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평단과 보유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카톡방에서 어떤 뉴스에 무슨 근거로 얼마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세한 대응 방법을 설명드리고 테라사이언스가 하는 모든 행위는 작전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3월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리스크가 그 어떤 종목보다 강해지는 기업이 환기 종목 테라사이언스입니다. 빠르게 대응을 마련하시길 바라겠고요.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카톡방에서 투자에 도움이 될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카톡방 참여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카톡방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참여 코드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자, 이 공간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에 신성 델타테크가 최초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선암,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 기준가를 넘는 것을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종가가 기준가를 넘어서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 장 마감 직전에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선암,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 여기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주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 마감 직전에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시초의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자,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오전장에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PN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선암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자,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자,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뭐 수익에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거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기존에는 제가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를 직접 보내드렸었는데, 자, 이제 고정 댓글에 카톡방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보유 종목과 보유 종목 분석과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스크는 낮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수익의 근거가 있는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지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먼저 지켜보시고 판단이 서시면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리스크가 낮아지니까요.